앞서 KNN은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산 최대 재개발 현장인 대연 3구역 조합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경찰의 관련자 소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조합의 한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최대인 4,400세대 규모의 대연 3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곳입니다. 조합은 철거도 끝나지 않은 땅에서 폐기물을 파내 치우는데 53억 원을 썼다고 말합니다. 증빙 서류도 없어 실제로 어떤 작업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입니다. KNN 보도 이후 경찰은 지난 9월 말부터 조합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진 이후 조합의 이사 한 명이 울산의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숨진 이사 A씨가 폐기물 처리 업무의 책임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폐기물 감독을 하고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그 파악도 하고 일단 그 현장에서 그 폐기물에 관련돼서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사망한 거죠. 조합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차례로 예정된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지들은 A씨가 최근까지도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영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특별한 말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은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나한테 어떻게 힘들다 이런 방구를 안 했으니까. 하여간 압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상황이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었다면서요. 경찰은 조합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에 대해선 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며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도 없어 정확한 사망 경위는 미궁에 빠진 상황. 경찰은 A씨 사망과 별개로 조합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술 뒤 눈이 감기지 않거나 코가 괴사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하영관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A씨가 성형수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동료 의사가 A씨에게 성형수술법을 배울 목적으로 촬영한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습니다. A씨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눈이 감기지 않고 코가 괴사되는 등 영구 부작용까지 나타났습니다. 뭐가 돌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 느낌. 근데 수술이 잘못된 거죠. 전기피증도 생겼고 우울증도 생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A씨가 최근까지 1년 반 동안 진행한 무면허 성형수술만 모두 72차례. 유명 연예인들을 성형수술해줬다며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실비보험을 통해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실비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를 했다고 허위 서류를 꾸며 보험금 11억 원을 타내게 했습니다. 과거에도 2번이나 가짜 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된 A씨는 의사에게 성형수술법을 가르쳐주기도 했고 중국으로 원정수술을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무면허 의사는 저희들이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하려고 가짜 의사 면허증을 활용을 해서 취업을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의사와 환자 등 31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은 역대 최대 실적에도 아시아나 자회사라는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지연에 따른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 발표 전에 에어부산 분리매각 의지를 공식화하고 인수기업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합 LCC 부산 유치만 바라보던 부산시가 처음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지난달 지역 상공계와 만난 자리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역 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인수 가능성까지 두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진전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태스크포스 구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가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적어도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 발표 전까지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에어부산의 연내 분리 매각 확정을 위해 엑스포 유치 출국 전 산업은행 회장과 만나 확실히 단판 짓는 엑스포 유치가 되면 인수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 에어부산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리면서 분리매각 가능성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가진 기업이나 아니면 지역이 주주로 참여해서 인수하는 거에 에어부산의 최대 주주로 있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에 돌입해야 될 상황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통합 LCC 유치로 허송세월을 보냈던 부산시가 뒤늦게라도 전략 수정과 적극성을 보여 에어부산 존치를 위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최초로 밀양의 달걀 공판장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수급 불균형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양계 농가입니다. 산란닭 12만 마리를 기르는 이 농장은 하루 10만 개의 달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생산할수록 유통과 가격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계란이 딸릴 때는 잘 가져가고 계란이 밀릴 때는 잘 안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유통 마진이 상인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결제도 잘 안 되고 자동화 라인을 따라 계란이 쉴 새 없이 선별됩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유일한 계란 공판장입니다. 시간당 12만 개의 계란을 크기와 무게에 따라 선별하고 동시에 세척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경남 첫 계란 공판장은 밀양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매장과 선별 포장 작업실, 냉장실과 차량 소독시설, 집화장 등을 갖춘 계란 유통센터입니다. 재고 물량 활용을 위한 위생 설비와 가공 시설을 갖춰 수급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투명해집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급제를 해서 계란을 판 후에 또 가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란 공판장을 통해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농가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처음 운영되는 계란 공판장은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종합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실 상담으로 의료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KN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상담 등 검진기관의 법정 지정 기준 충족과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진 인력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김해시 대동면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해 금관가야 휴게소 창원 방향 부근에서 전세버스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60대 버스기사와 승객 등 26명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양산시 동면 중앙지선 고속도로에선 승용차가 앞서가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 사고가 나 50대 여성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대도시권에도 1시간 생활권 광역철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연결하는 철도로 오는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머리가 짧은 여성은 페미니스트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힘든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 경실련이 오늘 공동 성명서를 내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행정구역 개편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충분한 논의로 추진돼야 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며 서울 집중화를 가속화할 이번 편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지면서 볼에 와닿는 공기가 부쩍 더 차가워졌습니다. 입동인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부산도 한 자릿수 보이겠고요. 거창과 함양 등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한 만큼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 정도 크게 떨어지면서 영하로 출발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은 17도, 거제와 통영은 18도, 밀양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20도, 김해는 19도로 서서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서서히 예년 이맘때 기온 회복하겠는데요.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